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오늘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금이네요, 벌써. 오늘은 제가 조금 할 일이 있어 갖고요. 평소보다 좀 일찍이라서 4시에 때 지금 아침 방송을 시작하는데, 자, 어제는 폭우가 내려갖고 진짜 11월 달 치고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아침은 아침 강남 도심의 기온이 지금 5도네요.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쌀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오늘 하루 종일 좀 따뜻하게 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전 세계 지금 확진자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좀 가져오면요. 자, 전 세계 지금 매일 50만 명이 지금 확진돼 갔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5,700만 명이 확진됐고 13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300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하면서 일상생활 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된 것이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모더나 화이자가 3상 실험을 마치고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은 이 아마 상품화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3상 실험까지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지금 상품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백신이 개발되고 그 이전에 우리는 지금 소중한 자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집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지금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특집으로 베트남의 최신 동향 한번 좀 모든 걸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요, 베트남에 대한 기본 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한국의 식품업계가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서 계속 지금 공략해서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베트남의 GDP는 지금 플러스 성장 2분기, 3분기가 이제 플러스 돌아서면서 베트남의 제조 공장이라든가 소비, 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또 베트남은 잘했기 때문에 확진자라든가 사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설명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베트남에 지금 현지에 지금 진출했는데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한국이 투자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제조 공장부터 해서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기업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 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항공사들이 국제 간의 이동이 지금 지연되든가 단절돼 갖고 항공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2,000번 이상 타는 사람이 저도 올해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탔거든요. 해외를 못 나가니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큰 메이저 항공사들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우리 돈 2조에서 3조 원 정도 지금 누적적 영업 손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세안에서 타이 항공은 지금 파산 상태였고요. 베트남 항공이 지금 정부가 구제해갖고 파산 전에 기사 회생됐다는 소식을 한번 좀 전하면서 제가 오늘 특집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만 한번 잘 청취해 주시고 들어주셔도 베트남의 최신 동향, 베트남에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베트남 특집으로 베트남의 기본 자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세안 10개국 중에서요, 가장 성장성이 높은 국가를 저는 이제 베트남으로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베트남은요, 1884년에 프랑스 식민지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선언에서 베트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발족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베트남의 주요 거점 여러분들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저 베트남은 이제 아세안의 5개국하고 연결돼 있죠. 중국하고 근접돼 있고 베트남 옆에 라오스, 왼쪽에는 캄보디아, 또 옆에 저쪽으로 건너가면은 위에가 미얀마, 그다음에 밑에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위쪽이 이제 하노이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관광이나 랜드마크 이제 다낭, 호이안이 있고 밑에 이제 호치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는 하노이고요. 언어는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면적은 우리나라가 10만이면은 우리 33만이니까 우리나라의 3.3배. 자, 인구는 9,800만 명이니까 제가 항상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구가 1억이 되면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1차, 2차, 3차 산업에 거기다 우리가 말하는 농식품 포함해서 육체 산업이라는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서비스 산업까지 해서 그게 다 융합됐을 때 그 국가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제조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공장, 제조 거점을 만들고 또 농업이라든가 1차 산업, 2차 산업에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인구 1억 명이 되고 보통 이제 젊은 층 인구 20대, 30대가 많기 때문에 60, 70% 차지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경제활동 인구가 활발하고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성장이 앞으로 10년, 20년 기대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신 1인당 GDP는요, 2,715달러, 종교는 불교, 카톨릭 등등 국가가 있고요. 시차는 여러분들 이제 아세안을 가다 보면요, 10개국입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통 시차가 밑에 쪽으로는 1시간이고요. 아세안의 위쪽으로는 2시간 시차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시차는 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자는 15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게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환율은 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쉽게 하면 10만 동 하면 어때요? 우리 돈으로 20분의 1이니까 만하고 또 2배 하면은 5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상황을 한번 좀 쭉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의 한국의 식품업계가 지금 진출해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품이 성장하려면요, 파급하려면 이제 콜드체인 시대가 돼갖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되면은 냉동, 냉장, 콜드체인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레쉬 배송이라든가 후레쉬 마켓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은요, 미중 무역 마찰 전쟁으로 인해서 포스트 베트남 차이나라 그래갖고 베트남이 지금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는 중국이 세계의 제조 공장이라는 표현을 해서 중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기업이. 근데 평균적으로 중국보다 인건비라든가 1인당 GDP가 약 4분의 1이 저렴한 게 지금 베트남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베트남 쪽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1억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서 다양한 산업 분포에 따라 자급자족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식품업계가 베트남 진출한 기업들 몇 개가 있어서 한번 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동원, F&B 등이 동남아시아의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 베트남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공장, 기존의 기업들을 M&A에서 공장을 신설하든가 아니면은 현지에 투자해서 지금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9일 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농식품 수출 정보에 의하면요, 베트남에 수출하는 2016년부터 28만 5,800 톤을 기록한 후에 지금 이 작년 2019년에는 48만 6,728톤으로 계속 베트남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현재까지 기준 보니까요, 36만 4,908톤으로요, 수출액은 4,505억 달러를 지금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 식품업계에서 지금 베트남에 투자도 늘리고 수출도 늘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요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일제당입니다. 2016년에 김치 제조업체인 옹킴스와 냉동식품업체 까오제를 인수해 갔고요. 진출한 이후에 민닷푸드 등 인수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전에 CJ제일제당의 방송에서도 비비고 만두가 거의 한 1조 원 매출을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에 또 진출을 많이 하고 미국 시장도 공략을 많이 해갖고 비비고 만두하고 동남아시아 만두로 해갖고 2019년에 CJ제일제당이 베트남에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 간편 식품 시장에서는 베트남에서 1위의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기업입니다. 최근에 하이정 공장을 준공했고요. 대상의 네 번째 공장인데요. 첫 사원 식품을 갖다가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조미료 사업에 또 소스 등 카테고리 사업을 확대해 갖고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가 1억이면 규모의 경제라고 마켓 시장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성장, 이머징 마켓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식품업계로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풀먼 기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베트남 법인을 만들어 갔고요. 풀먼 베트남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해서 풀먼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요, 네 번째로 지금 해외 시장으로 베트남을 선택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동원 F&B인데요. 미국의 최대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GNC로부터 베트남의 독립 공급
계약을 따내갔고요. 2019년부터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원식품은 참치캔이나 양반김 등 일반 식품군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해서 지금 계획 생산을 계속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식품업계가 한국의 기업의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현지식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고 베트남 기업을 갖다 인수해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음식 문화 같은 경우 푸드 코너의 문화는요, 한국하고 좀 달라갖고 한국식 뭐 그대로 가서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현지의 문화의 어떤 조미료라든가의 테스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왜냐하면 시장의 규모는 현지인이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식품업계의 공략 포인트는 현지에 맞는, 그 다음에 식품업계는 이제 계속 리피트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먹거리 상품은. 그래서 이제 이 공략이 너무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의 GDP 2.6% 성장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GDP 생산 체계가 안정적인 것이 올해는 베트남이 지금 들 수가 있습니다. 자, 11월 19일 날 니케이 아시안 리뷰를 보면요. 베트남이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대비 2.6% 증가해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베트남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아세안 국가 중에 명목 GDP로 이제 4위로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베트남 수출액을 보면은 10월 기준 2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7천억 원 정도로요. 연간 증가율 9.9%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수출액에서 전년 대비 한 3, 4% 증가하는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대다수의 이제 국가들이 지금 수출 의존도도 그 수출 금액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제조 공장도 안정화되고 수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요인은 지금 항상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데, 각국의 코로나19의 방역을 빨리 성공해야지 제조라든가 소비가 지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걸 잘했고, 두 번째는 수출 확대 품목을 늘려갖고 계속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지금 베트남의 성공 요인입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수도 지금 한 1,300명 정도고요. 지금 올해 4월 초에 초기에 3주간 대규모 봉쇄 조치, 락다운을 갖다 시행한 후에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한 것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의 지출이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지금 베트남은 방어를 잘한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번에 보면은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을 피해서 글로벌의 다국적 기업들도 지금 중국을 피해서 베트남에 들어가 있고요. 또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저임금의 노동력을 중시해 갖고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3분기 GDP가 2.7% 하락했고, 태국도 6.4% 지금 GDP가 지금 줄어드는 상태에서 연간 성장률도 말레이시아가 마이너스 6%, 태국이 마이너스 7.1%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관광으로서 또 베트남하고 태국이 지금 많이 관광 수익을 올리는 나라인데, 지금 베트남도 관광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내수 시장을 안정하고 수출 의존도를 높이면서 베트남의 지금 성장세는 호전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량 중에 30% 정도가요, 한국에 지금 제조 거점을 갖고 있는 베트남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의 기획 투자부에 의하면요,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경제의 중심적인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총 수출액의 약 30%를 한국에 있는 현지 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베트남 현지로 진출한 한국 기업이 10월 말에 평균 대략 한 8,900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했다고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국의 신고한 등록 자본은요, 미하루 약 704억 달러 정도 규모고요.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로 등록 자본과 사업자 수를 보면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3분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무역 구조를 보니까요, 475억 달러.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올해 주춤해서 양쪽의 무역 수출은 5.1% 감소했지만은 한국과 베트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배라고 그러죠. 한배 양국 간의 무역 구조라든가 현지화된 제조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 커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입 절차를 좀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합판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을 좀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갖고, 향후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아세안 10개국하고 15개국이 지금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관세 장벽을 서서히 철폐하다 보면은 향후에 양국의 교역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베트남의 주요 항공사가 있죠. 베트남 항공이 파산 직전에 구제금융위에서 기사 회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베트남 항공이 국가로부터 기사 회생의 기회를 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간의 항공 비행기가 차단되든가 지연돼 갔고요. 공항의 기능도 많이 지금 못하고 평균적으로 80에서 많게는 90% 국제 간의 항공 여객에 지금 율이 전년 대비 한 80에서 90%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여객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제 간의 항공화물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이제 3분기 하반기 들어서 항공화물이 계속 늘다 보니까 베트남의 항공도 파산 직전에 베트남 국회가요, 베트남 항공에 대한 구제금융 등 지원 안건에 대해 승인을 내줘갖고, 베트남 중앙은행은요, 베트남 항공이 추가로 자본을 늘릴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게 추가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항공 지분의 86.19%가 국가자본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 항공 측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지분을 매각해갖고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좀 허가도 받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제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있고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에 대해서 특집으로 한번 좀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트남 내용 한번 좀 쭉 들으시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는요, 이렇게 특집극으로 알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아침 시간에 뭐 출근하면서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에 화면을 시청을 안 하시더라도 청취하면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요점을 포인트를 정리했으니까요, 베트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방송을, 아침 방송 좀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청취해서 감사드리면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쿡 하면서 응원을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침 날씨 갑자기 쌀쌀해졌으니까요, 오늘 하루 좀 불금의 날씨니까 잘 보내시면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매주 월요일 통통통 나가니까요, 통통통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